다시 풍선효과를 일으키게 되겠죠. 우리가 조합설립 인가 안 받아도 2년 실거주 의무 없네? 사람들이 또 몰리겠죠. 그러니까 얘 한 번 올려주고 얘 한 번 올려주고 법은 없어져 버려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소장입니다. 자, 집값 전세값 이미 올랐는데 주택시장 대혼란은 없던 일로. 자, 어떤 내용일까요? 문정부 첫 부동산 규제 철폐. 그러니까 기존에 진행했던 것을 없앴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은 자, 재건축 실거주 의무 백지화입니다. 재건축 실거주 의무 백지화. 이게 뭔지 아십니까?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재건축 대상 같은 것들은 실거주 2년을 반드시 해야지만 나중에 입주권을 준다는 내용이 작년 6.17 대책에 나왔었죠. 지금 7월달이니까 딱 1년 남짓 만에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안건이 사라져버리게 된 겁니다. 자, 결국은 시장 파급 효과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탁상 공론으로 발표됐다가 부작용만 심하게 일으킨 뒤 사라진 졸속 정책의 대표 사례가 된 셈인데, 실제로 이 정책이 발표 어떤 부작용이 생겼냐면 서울 압구정동 강남 재건축조합이 급하게 결성됐고 실거주 요건을 채우기 위해 집주인들이 대거 입주하면서 세입자만 애꿎게 피해를 봤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자, 서울 압구정동 하게 되면은 70년대 중반에 지었기 때문에 지금 45년 차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이 조합이 그렇게 30년만 되게 되면 재건축 진행할 수 있는데도 조합이 여태까지 설립이 안 됐단 말이에요. 느긋하게. 근데 오히려 이러한 정책으로 인해서 재건축 조합이 아주 빨라지는, 오히려 조합원 입장에서는 순기능이 돼버린 겁니다. 왜 조합이 급하게 결성이 됐냐게 되면 6.17 대책을 잠깐 살펴볼게요. 작년 6.17 대책의 내용인데요. 거주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조합원 분양 신청을 허용합니다. 자, 현행으로는 재건축 사업에서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소유자에게 조합원 자격 요건이 부여됐습니다. 네, 그런데 개선은 어떻게 됐냐면은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재건축에서는 조합원의 분양신청 시까지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하여 분양신청을 허용하겠다. 그런데 이게 적용 시기가 언제냐면 이게 지금 개선을 하겠다라고 이제 계획을 세운 거고, 이게 실제로 적용이 되려면은 국회에 법을 통과해야 되잖아요. 도정법을 개정한 후에 최초로 조합설립 인가 신청 사업부터 적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도정법 이거 나올 땐 20년도 6월 달이었는데 요 당시만 하더라도 도정법이 통과가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통과되기 전에 조합 설립을 하게 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법이 언제 통과될지 모르죠. 6월 달에 발표 났는데 후다닥 처리할 수도 있잖아요. 그쵸? 임대차 3법도 그랬었고 지금 많은 것들이 그랬으니까 겁이 나겠죠. 그러니까 야, 조합 설립 빨리 서두르자 하면서 후다닥 한 것들이 한두 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오히려 재건축을 규제를 하려던 정부의 목적과는 다르게 오히려 촉진시켜준 꼴이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재건축 조합이 급하게 결성됐고 실거주를 하느라고 세입자만 내쫓기게 된 거죠. 자,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조항이 사라졌다고 해서 매매 전세 시장을 안정시키기에는 역부족이라고 내다봤다. 집주인들이 이미 입주를 마친 만큼 전세 매물이 늘어나기 어렵죠. 입주를 했는데 그거 이제 2년 거주 안 한대요. 아, 그래요? 그럼 다시 또 이사 갈까요? 그렇지 않을 거란 말이죠. 이미 입주했기 때문에 뭐 어떻게 일단 들어왔는데 이렇게 되기 때문에 새롭게 매물이 잘 안 나올 거라는 얘기고, 또 존재하던, 결국은 어쨌든 하겠다라고 다 발표하고 홍보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했던 규제를 없앴다는 신호만 줘서 강남 재건축 시장의 불안감만 더 높여주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까지 제기가 된다. 자, 2년 거주 규제 피해서 미리 조합을 설립한 경우가 압구정동만 해도 뭐 대다수입니다. 2, 3, 4, 5, 6, 9역, 개포동 5, 6, 7단지, 잠원동, 방배동, 이거 말고도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 그 강남권 재건축들이 쭉쭉 촉진할 수 있는 어떤 몰핀을 부여해버린 거죠.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조합원 실거주 의무 부여 방침이 발표된 이후 압구정동 초기 재건축 단지의 사업 속도만 무섭게 올라가고 이렇게 통과된 것들의 가격이 상당히 상승했다는 거죠. 그럼 반대로 지금 조합 설립 인가를 못 받은 것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자, 보세요. 조합 설립 인가 받은 것들이 이제 안전해요. 도정법이 통과되기 전에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기 때문에 얘네들은 안전한 2년 실거주를 안 해도 되는 재건축입니다. 그럼 상대적으로 사람들이 몰리겠죠. 가격이 올라갔겠습니까? 안 올라갔겠습니까? 굉장히 많이 올라가 버린 겁니다. 그러면 안 올라가는 건 뭐예요, 상대적으로? 지금까지 조합 설립 인가를 못 받은 것들. 그런 것들은 불안하잖아요. 언제 2년 실거주 해야 될지.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제 다시 풍선효과를 일으키게 되겠죠. 그죠? 이제 이거 없어진대. 야, 그러면 우리가 조합 설립 인가 안 받아도 2년 실거주 의무 없네? 사람들이 또 몰리겠죠. 그러니까 얘 한 번 올려주고 얘 한 번 올려주고 법은 없어진 것도 아니라 하려 그러다가 안 했고,
그러니까 가격만 올려준 꼴이 돼버린 겁니다. 정부 정책의 부작용이 또 한 번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임대차 3법에 의해서도 전세 가격을 그렇게 올리더니 강남의 재건축 시장, 투기과열지구내 재건축 시장도 이런 식으로 가격을 올려주는 꼴이 된 거죠. 자, 근데 지금 현재 규제가 있는 건 뭐가 있냐면은 재건축 조합이 설립되면요, 투기과열지구에서 일정 예외 사유, 예를 들면 1주택이면서 10년을 보유했고 5년 거주했습니다. 이 사람은 뭐예요? 투기 세력이 아니죠. 10년씩이나 보유했고 1주택밖에 없고 5년이나 거주를 했습니다. 이건 실거주자죠, 실거주자. 이런 사람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됩니다. 이런 것들을 사고 팔려면 사고 파는 것 자체를 막지 못하지만 이렇지 않은 사람, 조합 설립 인가 받았는데 예를 들어 8년 보유밖에 안 했어요. 내지는 다주택자한테 샀어. 이런 것들은 산 매수자가 나중에 조합원 자격이 없는 겁니다. 현금 청산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조합 설립되면 뭡니까? 지금 이 위에 있는 수많은 것들이 조합 설립을 했잖아요. 조합 설립하면 여기 있는 조합원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대부분은 거래를 못해요. 못 팔아요. 근데 이런 못 파는 위험성을 감수하면서도 조합 설립을 빨리 하는 건 뭡니까? 내가 못 팔지언정 2년 실거주는 싫다라는 겁니다. 못 파는데 괜찮아요? 괜찮아요. 왜? 이 사람들은 팔 생각이 없습니다. 원래부터. 안 팔아요. 지금 강남의 재건축 시장만큼, 수도권의 재건축 시장만큼 좋은 상품이 어딨어요. 원래 팔 생각이 없었어. 거주할 생각 없고, 투자로 산 거기 때문에 거주할 생각 없고, 팔 생각 없었어요. 끝까지 가져가는 겁니다. 신축 가격이 지금 장난 아니거든요.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냐면, 조합 설립됐기 때문에 이런 것들 외에는 물건이 없잖아요. 어떤 현상이 생기냐? 매물이 한정돼 있죠. 희소한 가치가 생겨버린 거죠. 가격이 또 뜁니다. 또 뛰어요. 그럼 재건축 가격 뛰게 되면 구축 가격 덩달아 뛰지 않겠습니까? 정부 정책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라도 실책하게 되면 거기에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엄청납니다. 근데 기사에도 지적했다시피 이렇게 탁상에서만 아무런 어떤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몇몇 의원들의 이런 생각에 의해서 이게 시장이 좌지우지 되니까 이런 꼴이 나타나는 겁니까? 이게 뭡니까? 지금 재건축 가격 다 올려놓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매매가도 올랐지만 전세가도 주인이 실거주를 하게 되면서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올랐죠. 전국 상승률 12.23% 엄청나게 올랐지만 1년 만에 12.23% 전국이요, 여러분들. 그럼 2년 동안 산술적으로는 25% 걸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5억짜리 아파트는 두 번째 2년 뒤에 6억 2,5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상승률로만 보면. 근데 이게 전국인 거고, 지금처럼 투기과열지구의 재건축 같은, 강남 같은 데서는 주인이 실거주하는 케이스가 더 많아지면서 전세 가격이 더 올라갔겠죠. 전세가 더 귀해졌으니까. 그래서 강남구는 18%, 서초구는 17.8%, 송파구는 23.7%가 급등한 겁니다. 예. 전국 평균도 굉장히 높은데 그거보다 1.5배에서 2배 정도가 더 올라버린 거죠. 어떤 부작용인지 알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내다 보니 이거를 지속시킬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폐기를 한 겁니다. 근데 이미 제목에서 나타났듯이 가격이 다 올랐어요. 이미 다 올랐는데 없던 일로 환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작부터 단추를 잘못 깨었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까 언급드렸다시피 재건축 조합전립 인가가 아직 안 난 곳들은 울상이었다가 이게 폐기되면서 다시 수혜를 입을 거죠. 뭐 음마아파트 등등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비강남권에서는 목동 초기 단계죠. 이런 것들이 수혜를 입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잘 한번 어떤 내용인지 보시고 투자하실 분들은 판단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